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바람직한 언어 생활 중에서 소단원 1 어휘의 체계와 양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134쪽 펴보세요. 자, 이 시간 학습 목표 사회 방언의 뜻과 특성 알기.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다음 인물들이 사용한 어휘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오늘 도희 생파 갈 거지? 넌 생선 뭐 샀어? 난 문상 샀어. 아유, 답답해, 이 고구마. 어제 도희가 문상 싫다고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자, 생파, 생선, 문상, 고구마. 이런 어휘들의 특성은 뭘까요? 줄임말과 유행어죠. 자, 먼저 생파는 무슨 뜻이에요? 생일 파티를 줄여서 생파라고 우리가 쓰고 있죠.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말이에요. 문상도 역시 문화상품권을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고구마는 무슨 뜻으로 쓰는 유행어예요? 어떤 일이 답답하게 꼬였을 때, 또 융통성 없어 답답하게 구는 사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 이것을 우리가 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일 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것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썼던 단어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줄임말이거나 유행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세대는 줄임말과 유행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러면 유행어는 뭘까요? 유행어라는 것은 비교적 짧은 어느 한 시기에 널리 쓰이는 말이에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행어가 쓰이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유행어는 대체로 일정 기간 쓰이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유행어 중에는 일부가 오랫동안 쓰이고 또 어떤 것은 국어 사전에 오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네요. 자, 이분들이 사용한 어휘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알아볼까요? 오래간만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애가 혼인을 한다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어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와 조금 다르죠? 자, 먼저 뜻을 알아볼까요? 평안하다, 무슨 뜻이에요?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라는 뜻의 단어죠. 우리가 걱정하다라는 말로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영애. 이번에 영애가 혼인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애는 윗사람의 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윗사람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 영애. 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세대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자, 젊고 어린 세대에서는 줄임말과 유행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것도 사회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세대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줄임말과 유행어를 많이 쓰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한자어를 왜 많이 사용하느냐. 그것은 연령의 차이 때문에, 세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행어는 어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오늘 세제예. 뭐래? 뭐 달라고? 자, 세제예는 줄임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런 뜻으로 쓰는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행어 중에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도 있어요. 유행어는 어느 한 시기에 쓰이지만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했죠. 자, 한번 알아볼까요? 혼밥.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이에요. 자, 이 혼밥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유행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혼밥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까요? 1인 가구, 1인 가구, 독신 그 가구, 이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이제 혼자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혼밥이라고 우리가 유행어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혼밥을 많이 먹어요. 물론 1인 가구 아니어도 가족들이 다 바쁘다 보면 혼자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혼자 밥을 잘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먹는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모여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회가 좀 변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어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혼밥이라는 유행어가 생겼답니다. 이것은 사회상을 반영한 유행어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세대 간의 어휘의 차이 알아봤죠. 자, 세대 간의 어휘는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줄임말과 유행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죠.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요. 노년층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세대 간의 어휘의 차이다. 자, 그러면 세대 간의 어휘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노년층에서는 젊은 층에서 쓰는 준말을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노년층에서 쓰는 한자어들의 뜻을 몰라요. 영애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영애가 뭐지? 자, 이렇게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심해지면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오해가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유발돼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어휘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자, 먼저 세대 간의 어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년층에서는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덜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세대 간의 어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가 다른 그런 경우에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청소년 세대에서 통하는 말로 노년층과 대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청소년들은 한자를 많이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의사소통하는 노력이 세대 간의 어휘의 차이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단어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 이러한 어휘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무엇일까? 자, 한번 볼까요? 법원이에요. 판사님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 변호인, 최후의 변론해 주세요. 심리가 무슨 뜻이죠? 변호사에게 최후의 변론을 해달라고 했는데 변론은 뭘까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모니터도 있고요. 이게 조명도 있어요. 의자 있고, 또 스피커가 있네요. 또, 자, 이분은 아마 영화를 감독하는 영화 감독이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볼까요? 카메라 감독님, 클로즈업 준비해 주세요. 자, 슛 들어갑니다. 클로즈업, 슛. 이런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이러한 어휘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거든요. 자,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금방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단어들은 전문어라고 해요. 자, 심리. 심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를 심리라고 합니다. 변론, 변호사의 최후의 변론. 변론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것 또는 그런 주장이나 진술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자, 영화 감독이 썼던 클로즈업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을 클로즈업이라고 해요. 자, 슛은 뭘까요? 슛은 우리가 축구에서 쓰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영화 제작할 때도 슛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는 어떤 뜻이냐? 영화 따위의 촬영을 시작하는 일, 슛 들어갈까요? 촬영 시작할까요? 라는 전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문어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 뜻을 쉽게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자, 전문어란 어떤 말일까요? 전문어도 사회 방언 중에 하나예요. 전문어는 전문가들이 쓰는 어휘? 비슷해요. 자,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말이다. 자, 다음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전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과일 가게인 것 같아요. 과일 가게인데 이 사과 한 상자당 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알이 굵어서 3패는 주셔야 해요. 자, 대라는 말은 2만 원의 뜻이에요. 3패는 3만 원의 뜻이거든요. 자, 상인들은 왜 2만 원, 3만 원이라는 단어 말고 대, 3패 같은 말을 썼을까요? 자, 먼저 대는 청과물 시장에서 상인들이 숫자를 대신해서 쓰던 말로 2라는 숫자를 뜻한다. 그 다음 3패는 그렇죠. 3이라는 숫자를 대신해서 청과물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는 말이다. 자, 이런 말들을 은어라고 해요. 상인들만 비밀스럽게 쓰는 어휘예요. 그래서 은어라고 합니다. 자, 은어. 자, 그러면 은어는 무엇일까요? 은어라는 어휘는, 단어는 특정 집단 안에서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집단 밖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쓰는 말. 특정 집단 안에서만 쓰는 어휘를 은어라고 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몰래 학생들만 알아듣는 말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의 은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은어를 사용해요? 왜 은어를 사용할까요? 금방 뜻에서 나왔어요.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아들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년 은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사회 방언이라고 해요. 아까 세대별로 세대 간의 어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방언이란 말은 세대나 직업, 성별 등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해요. 나이가 다르달지 직업이 다르달지 아까 청가물 상인, 그 다음에 판사님, 그 다음에 영화 감독 이런 직업, 그
그 다음에 성별, 이것도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을 사회방언이라고 해요. 자, 사회방언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사회방언은 이것을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죠. 그래서 사회방언은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거나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사회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유의어, 단위어, 상의어, 하의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